저도 이제 그때 1, 2차를 다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1차 맞았을 때 딱 3일 아프더라고요. 3일, 8일 딱 3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프진 않았고 근데 2차 때는 좀 빡세긴 했어요. 2차가 진짜입니다. 2차가 진짜다. 자, 청년이 이게 모내기 있고 없다고요? 네, 이거 수요하고 있어요. 기다려봐. 현지학이에요, 제일. 11월 13일 토요일 빠지고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공부 빠지고 다시 그 목금 빠지는 주 있잖아. 그게 막 월요일에 맞아서 월화수 많이 오면 그거 좀 일주일 쉬면 안 돼. 자, 데일리 테스트 한 거랑 좀 볼게요. 숙제 한 거랑. 딱 해보세요. 잘했는데?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얼른 마무리고. 여기 데일리 테스트. 뭐야, 아무것도 안 했네. 모르는 단어 숙제라고 못 그 AD 선생님께서? 오케이. 잘했네. 오씨, 이걸 맞췄어? 쉽지 않았을 텐데. 오케이. 자, 그다음. 뭐야 이거는? 리스닝 웬디지? 리스닝 숙제 있어서 저 리스닝하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쌤이 AT쌤이 저한테 3개 주셨어. 그래? 단어는 채점해야 될 거야. 네. 이따 끝나고 채점해라 그럼. 네. 여기에서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구문이나 이제 어법적으로니까. 왜냐면은 학교에서도 결국 이제 우리가 영작으로 출제를 한다면은 변형을 해서 이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지난번에도 tendency를 inclination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의어 정도, 유의어나 파생어 이 정도를 좀 해주는 잘했고. 자, 테스트지를 아예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테스트 좀 받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답지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답지는 일단 미리 드릴게요. 자,
그럼 남아서 또 뭐냐? 어차피 내가 해설 강의를 할 거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답지도 못 받은 사람. 저 단어 답지도 단원 답지 나한테 없어요. 아, 그거는 AT쌤한테 이따 받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 시간에 데일리 테스트를 못 봐버리면요, 여러분들 본인들 손해예요. 본인들 손해. 제가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늦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먼저 온 사람에 대한 제대로 온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에도 공지를 했다시피 저는 데일리 테스트를 전부 다 그 학교 시험 형식으로 출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낸 데일리 테스트도 전부 다 학교 우리 마지막 서술형 문제 있었죠? 다 그 유형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주제문에서 뽑아갖고 제가 출제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내지 않고 변형을 했고, 조건은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과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기본기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원래는요. 내가 그냥 기본적인 영작도 잘해야 되고, 어법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단어라던가 구문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단 2주 만에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버전과 유사하게끔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테스트를 앞 시간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해설만 듣는다면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니네가 직접 시험을 봐야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테스트를 이제 제대로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두 문제밖에 안 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이 기간에도 내신 대비의 연장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절대 늦지 마시고 데일리 테스트 앞 시간에 꼭 완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20번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했었던 좀 어려운 문제였죠? 34번이었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풀이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보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빈칸 자리를 보면은 however 해갖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원문에서 어떻게 나왔었는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자, 원문에서는 however 이하에 we do need to teach them that there is more to life than winning and about the skills they need for successful cooper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즉 학생들에게 승리하는 것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 빈칸 부분이 바로 뭐였냐? 주제문이었어요. 주제문. 됐어? 그래서 우리 이제 주협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때 주제문 부분을 빈칸을 뚫어서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죠. 지난번에도 그 자기가랑이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그 주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가 내신 대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초반 내용만 보더라도 아, 이 글의 주제가 뭐였구나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초반 문장을 읽었어. 자, 선생님의 가이드가 없다면 학생들은요 개인적 발달의 여정에 착수하지 않을 거랍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협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선생님의 지도가 없다면 학생들은 뭘 안 한다? 협동을 안 한다. 이거였죠, 이거예요. 됐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문제점이었어요.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야.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줘야겠지. 그렇지? 그 해결책이 바로 이 however 부분이었어. 됐어? 그 앞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들아, 이 구성을 잘 봐봐.
however 앞문장을 보면 we don't need to teach라고 나와 있거든.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우리 학생들한테 뭐에 대해서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승자와 패자라는 거는 경쟁적인 거를 의미했었지. 기억나? 경쟁적이라는 건 뭐야? 협동과 반대되는 뉘앙스였죠.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자,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빈칸 부분이 이제 해결책, 즉 주제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의 주제를 기억해냈어. 만약 내신 보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일단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우리말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교육해야 한다요. 우리는 교육해야 한다. 가르쳐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뭘 교육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협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협동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줘야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방법. 됐어? 협력하는 방법. 됐어?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됐어? 이게 이 글의 주제였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썼어요. 한글로 대충 썼어. 그럼 이제 요 키워드들이 제대로 나왔는가를 이제 보기에서 찾아봐야겠죠. 됐어? 아마 여러분이 이걸 글을 쓸 때 쌤 생각인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썼을 것 같아요. We need to teach them. 여기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즉, 우리는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요 내용이죠? 우리는 교육해야 한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협동이 중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거. 됐어?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원문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했었죠? 이기는 것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더 많은 것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삶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이미 쉽게 나온 거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We need to, 그 다음에 teach 어딨냐? teach.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teach. 네, 여기 일단 지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이 1, 2번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맥락상으로는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게 적합합니다. 맥락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일단은 아이들한테 야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당위성을 먼저 얘기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는 요 순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하다라는 말과 뭔가 좀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디 갔냐? 여기 valuable입니다. valuable. 가치가 있는. 됐어요? 그러니까 삶에는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거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일단 more valuable 이거를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more도 빠지죠. 어디 가냐? 여기 more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삶에는요. in life 이것도 빠지죠. in life 어디 있어? 자, 그 다음에 mor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교 구문이니까 than도 나와야겠죠. 자연스럽게. 그럼 뭐보다? 이건 원문에 있는 거랑 똑같죠. winning 이기는 것보다. 됐어요? 그럼 than winning까지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than winning. 자, valuable more 다 처리됐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competition이거든. competition.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경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딱히 넣을 만한 게 없잖아요.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뭐 경쟁을 협력한다 뭐 이런 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될까? 저걸 고민해 봤을 때 여기 위닝이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건 마이너스점 느낌이잖아. 마이너스점.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더 가치 있다는 거.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적 어감에 해당하는 컴피션을 이 자리에 집어넣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됐어? 그래서 일단 지금 선생님이 쓴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구성이 된 거냐면은 지금 답지 기준으로
more valuable in life than winning competition. 여기까지 일단 된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협동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하는 방법.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원문에서도 the skills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기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는데 원문에서는 they need라고 나왔지만 이것도 제가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는 본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 they need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needed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PP형이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the skills 뒤에 needed라는 표현이 나와서 앞에 있는 the skills를 수식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되는 기술인데 그럼 뭐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 기술이냐? 당연히 협력을 위해 필요로 한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or successful cooperation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민선이 좋냐? 나보다 좋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성됐고, 그럼 남는 단어를 보자면은 남는 단어가 어디 갔냐? and 남았고요, one 남았고요, 비동사 남았어요. 됐어요? 하나 더 뽑자면은 about 뭐 요 정도 되겠죠. 됐어? 이렇게 4개 남았는데 미리 말하면 얘들아 about은 여기다 써도 되고요. 사실 여기다 써도 돼. 여기다 써도 돼. 상관없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about이 나왔잖아. 이 about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이 what절이 나온 거고 이게 목적어 1번이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2번이 요 the skills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about을 여기를 빼버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about을 쓴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에 what is more valuable in life than winning competition 요 내용이 이 teach에 대한 직접 목적어로 써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about the skills 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about의 위치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about은 어디다가 쓰든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and랑 is랑 what인데 and는 당연히 2개 얘랑 얘를 연결해준 요 연결고리를 써야겠죠. 남는 거는 what인데 아까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하다는 것는 것, what is가 여기 붙어야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차분히 설명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대부분의 이제 빈칸을 영작하는 문제는 주제에서 빈칸을 뚫는다. 근데 우리 주역에서는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변형이 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를 여러분이 일단 한번 구성을 해보고 이 구성된 녀석이 지금 보기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해보고 달리 나온 녀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내가 썼지만 여기 보기에서는 valuable 이라는 단어로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법적으로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가 교육해야 돼 얘랑 얘를. 그럼 이 중간에 and 들어갈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덩어리가 각각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문이나 어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제 여기 단계까지 오면은 대부분은 기본 구문 실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each가 4형식 동사거든. 그러니까 대미 간접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작문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번 볼게요. 34번 같은 경우는 쌤이 미리 말하면 얘는 주제문을 쌤이 빈칸을 뚫지는 않고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놨어. 그래서 원문이랑 한번 좀 대조를 해볼게. 자, 지금 자리를 보면은 all of these things 이런 모든 것들이 are necessary nutrients 필수적인 영양분이래요. in the human diet 인간의 식단에서 and 그리고 블라블라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을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었다라는 요 표현이거든요. 자, 이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몸에
좋지 않지만 구하기 힘든 음식, 즉 fatty foods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간 얘네가 이제 필수적인 영양분인데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면 어떻게 된다? 원문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용 가능성이 만약에 제한돼 버려. 접근 가능성이.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그걸 많이 먹어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반에 나온 내용 중에 본능적으로 많이 먹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아마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너무 많이 먹도록. 여기 나왔잖아. 그렇지?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무리 먹어도 이용 가능성이 제한돼 버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즉 충족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 라는 거죠. 내가 그때 피카츄 돈가스 얘기하지 않았냐? 그치? 피카츄 돈가스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야? 그 피카츄 돈가스에 대한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변형한 게 포인트냐면요. 충족과 관련된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보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면요. 여기에 딱 마침 satisfy가 나왔죠. 이게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여기는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는 변형도 안 됐습니다. 이용 가능성이 제한됐을 때. 근데 뒷부분을 제가 바꿨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자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었는가? cannot to라는 이 구문을 활용해서 나왔거든요. cannot to. 이 cannot to가 뭐냐면은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cannot to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뭐해도 뭔가 지나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to 뒤에는요 too much가 많이 나옵니다. too much.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쪼갠 거예요. 이 한글 해석을 쪼갠 거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음식을 많이 먹을지라도 충족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쪼갠 거야, 말을. 됐어? 그럼 우리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표현 자체가 뭐야? 한 단어로 하면 however란 말이야. however. 그래서 지금 요거를 no matter how라는 형태로 썼을 뿐입니다. 창영아 멍 때리지 말고. 여기가 however야. however.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영작적 특징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 특성 however는 뒤에 항상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뭐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지금 쓰여있는 구조를 보면 no matter how 이하에 much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you ate them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무리 너가 그것들을 많이 먹을지라도 그것들은 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쪽으로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됐나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피카츄 돈가스 10개 먹어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참고로 이 왼절이랑 no matter how가 있는 절은요 둘 다 부사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얘가 뭐 맨 뒤로 가도 돼요. 얘가 뭐 맨 뒤로 가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는 이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 해야 할 부분을 또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할 지난번에 아마 21번까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우리가 지금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결국 우리가 하는 거의 핵심은
주제문을 찾아갖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하고 영작하고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쌤이 주제문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제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한번 발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제 찾는 과정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만약에 영작으로 출제한다면 어떻게 낼까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번 할 차례죠. 22번을 다 펴주시고 22번에서 제가 시간을 30초 주겠습니다. 자, 주제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주제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께. 자, 끝났습니다. 30초 끝. 자, 주제문 여러분이 표시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창영이는 주제를 어디로 했어요? 아직 못 걸었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30초 남았는데? 저기 준혁이는? 아, 맨 마지막 문장에 대절 내용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용성이는? 저 후보군이 두 개가 있는데 샤이니 뉴 리얼 에스테이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네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거 with all the supply 이 부분이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현빈이는? 많이 마지막 문장? 아, 오케이. 민선이는? 아, 세 번째 줄에 있는 we mustn't ignore.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창영이. 이게 맨 마지막 문장 같아요. 맨 마지막 문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제문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글의 구조를 보면은 주제가 만약에 중간에 나왔다고 쳐볼게요. 근데 마지막에도 또 주제를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이 경우는 우리가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주제 재진수.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주제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본은 여기예요. 여기가 주제고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도 주제문이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주제문으로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주제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제 재진수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둘 다 주제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한 주제는 어디냐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민선이가 한 거랑 똑같아요. We mustn't ignore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who live in the Rust Belt, but public policy should help poor people not poor places. 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얘가 주제인지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얘를 주제로 했어요, 민선이 혹시? 너요. 네가 찾고 있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해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왜 얘가 이제 주제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거겠죠. 제가 물어보는 거. 그냥? 아이씨 그냥이 어딨어. 주제문이 그냥이 어딨어. 자스가. 얘들아 주제라는 건 뭘까? 주제문이라는 건. 글을 대표하는 문장.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제문이 다른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됐어요? 그게 이제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하면 이 세 번째 줄이 주제고요. 아까 여러분이 많이 골랐던 맨 마지막 대절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주제 재진술 문장이에요.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글에서 지금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요. 이 글 주제의 키워드는 뭘까? 키워드. 일단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야 돼? 미안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구조물 오케이 그럼 뭐 구조물이라고 써볼게요. 그다음에 또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 끝이에요? 구조물 가난한 사람들? 이거면 끝이에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끝? 이거 두 개면 끝? 말 두 개 없으면 자꾸 들어와. 씨. 아니 수업을 하자는 거야. 말 하는 거야. 씨. 나 혼자 떠드냐 자식들아.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죠. 이 글이 일단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가 한번 쭉 봤을 때 첫 문장을 보면은 그 이제 문제가 있는 도시에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대절 내용이 뭐야? 잘못된 거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일단 마이너스란 거겠네? 잘못된 거니까. 맞지? 그럼 대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뭔지 볼게. 그들이 도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이전의 영광으로요. 여기서 이전의 영광이라고 쓰는 표현은 뭐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뭔가 지금 도시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이 도시 상태가 계속 안 좋았던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좋았던 시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전성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돌릴 수 있을 거래요. 뭘 가지고요?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가지고. 여기에 처음으로 나왔네요. Massive Construction Project라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됐어?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초반에 약간 통념처럼 얘기한 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에 대한 재생을 하려고 해요. 도시 재생. 도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구조물이라고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인프라라고 할게요. 인프라.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 뭐 증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짓는다던가 어쨌든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 복원을 하려는데 근데 이게 좋다 안 좋다?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됐어? 그러면은 도시 복원을 위한 플러스 요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도시 복원이 잘 되는데 뭔가가 있겠지. 됐어?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글의 주제가 돼야겠지. 됐어? 왜 글의 주제가 돼야 된다? 지금 처음에 잘못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문제점을 먼저 꼽고 있잖아. 문제점이 뭐다? 이렇게 인프라의 변화를 줌으로써 도시의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시 복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글의 주제가 돼야겠지. 됐어? 그럼 그거를 가장 처음에 말한 게 어딘데? 그게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We mustn't ignore.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대.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여기 딱 처음에 나왔네. 가난한 사람들의 needs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러스트가트에 사는 거 이건 필요 없고요. 그리고 public policy. 공공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요. 됐어요? 여기서 말했잖아. 여기서 먼저 말했잖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뭡니까? 도시복원의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건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필자의 주장을 말할 때 강한 어조가 들어간 게 보통 필자의 주장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must나 should나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ust not 나왔고요. 여기 should 나왔잖아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가 주제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뭐냐? 다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됐어? 뭐 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유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도시복원이 되는데? 왜 도시복원의 플러스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 부연 설명이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얘들아. 보통 쌤이 여기서 모의고사나 독해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글이죠. 이 글은요. 이거는 잘못 생각한다. 안 좋은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좋은 점을 제시해줬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치?
이런 류의 글이 보통 변형으로 내면은 어휘 문제로 되게 내기 좋거든요. 아니면 흐름 삼아서 이런 문제로 내기 좋거든.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이런 지문을 볼 때는요, 너네가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 알겠죠? 내가 알려주는 독해 팁 첫 번째 어떤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문은 주어를 잘 봐야 된다입니다. 됐어? 이게 팁이야. 주어를 잘 봐야 된다. 그럼 여기 주어를 봐봐. Shiny new real estate야. estate가 부동산이거든요. 야, 그럼 부동산은요, 인프라예요, 사람들이에요?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기반 시설이죠. 그럼 주어가 지금 estate, 인프라야, 인프라. 그럼 뒤에 서술 부분은 어떤 내용 나와야 돼?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도시보건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뭔가 쇠퇴하는 도시를 꾸밀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왔잖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대. 마이너스죠. 됐어요? 자, 그럼 오케이. 마이너스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어를 잘 봐봐. The hallmark of declining cities 라고 나왔어.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이래요. 자,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 이번엔 주어가 거꾸로 나왔어. 방금 전 윗문장에서는 주어가 인프라가 주어였지. 그치? 근데 이번엔 주어가 뭐야? 이거야, 이거. 도시보건 마이너스가 주어야. 됐어? 그럼 이제 뒤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구조물이나 인프라에 대한 변화를 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는데? They have too much housing and infrastructure. 대놓고 나오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류에서는요, 주어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이 기준 잘 잡고. 됐어? 계속 이 얘기야. 그 다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무슨 건축물의 공급이라든가 너무나 적은 수요, 또 건축물 얘기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뭐야? 세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또 안 좋은 말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면은 도시보건에 있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근거를 내고 있는 거야. 아니, 도시라는 거는 건축물과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니 건축물에 이렇게 변화를 줬대. 아니 근데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에게 변화를 시켜줘야겠죠.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도시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까 잘 뽑았던 대절형도 뭐야?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주제 재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만약 출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제 부분 또는 주제 재진술하는 부분, 이 두 부분 중에서 뽑아갖고 내겠죠. 됐어? 뽑아서 출제를 할 때 여기는 주제 재진술이 좀 함축적인 말로 썼거든요. 도시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빈칸으로 영작으로 내기에는 약하죠. 이걸 뭐 영작으로 뭘 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부분에 아까 세 번째 줄에 있었던 부분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서술형 유형으로서는요. 만약 다른 유형으로 출제를 한다면 아까 쌤이 말했던 어휘라던가 흐름상 어색이라던가 이런 걸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류의 글이니까요. 아니면 요약으로 출제해도 됩니다. 요약문 출제. 요약문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의 주제는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보건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게 주제죠, 주제. 요약문은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것도 두 번째 팁. 요약은요, 주제에다가 핵심 부연 설명을 집어넣으면 이게 요약문이 되거든요. 됐어?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제는 뭐야? 도시보건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게 주제지.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부연 설명은 뭡니까?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짬뽕하면 요약이 되는 거야. 어떻게 짬뽕하면 될까? 어떤 인프라의 변화로는 도시보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뭐. 됐어?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 어때요? 핵심 부연 내용 들어갔고 주제 내용 들어갔죠. 이게 뭐야? 요약문이야. 됐어? 앞으로 여러분 우리 또 어차피 내신 대비 하면은 또 도시화하고 우리가 요약문도 또 써보고 할 거 아니냐. 그때 요약문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요약문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약문 시험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요약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입학류에 대해서 내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 볼게. 23번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만 참읍시다. 좀만 힘내라. 자, 여기도 주제 찾아볼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좀 힌트를 줄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글은요, 주제가 두 개예요.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찾아봐. 하나만이라도 찾아봐. 둘 다 찾으면 더 좋고요. 자, 얘도 시간 한 1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끝났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두 개를 다 체크한 분은 저한테 둘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빈이는 혹시 주제를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문제 아니면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은 그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용성이는? 아, 네. 저는 두 번째랑 아니 왜 한숨을 쉬어? 두 번째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아,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저기 창영이는? 저도 첫 번째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준혁이는? 두 번째? 일단 체크했고, 오케이. 민선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제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이 글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글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뭘까요? 핵심 키워드가? 어필. 자, 둘 다 썼어요. 또 한번 쭉 불러봅시다. 위협. 또 괜찮아, 자유롭게 불러도 돼. 핵심 키워드. 생태계. 생태계. 또 토착종. 토착종. 또 있으면 말씀하시고. 해양 어떤 거? 해양 태양. 또 민선이는 뭐 생각한 거 없어요? 여기 중에서 말고 혹시? 다 나왔어? 혹시 또 더 없나요? 핵심 키워드? 없습니까?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일단 매력죠. 가장 핵심 키워드죠. 자, 오늘 쌤이 알려주는 세 번째 독해 팁입니다. 이거는 소재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을 보면은요. 잠깐 이 얘기를 할게요. 올해 그 고3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3, 4, 6, 7, 9월까지, 10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렸어요. 10월 모의고사 제외하고는 1등급 컷이 대체적으로 4, 5%였어요. 1등급 컷이 90점대가 1등급 비중이 4, 5%밖에 안 나왔어요. 4, 5%밖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상대평가 시절에 영어보다도 더 안 나온 거예요. 성적이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제 영어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고3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은 지문들이 예전의 것을 갖다가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나 수능은 지문을 많이 읽어본 학생이 무조건 유리한데 왜 그러냐? 소재를 돌려막기를 해요. 소재 돌려막기. 그러니까 맨날 쓰던 소재가 맨날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외래종에 대한 거거든. 외래종이라는 게 나오면요. 이 외래종이라는 거는 침입종이라고 하거든요. 침입종?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침입이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이런 단어 나오겠죠. invasive, 침입하는 형용사. 아니면은 invade, 침입하다. 아니면은 invasion, 침입. 뭐 이런 단어들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 외래종, 침입종이 나오는 순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거의 100의 95는요. 생태계 파괴. 거의 이 내용이에요. 거의. 됐어? 대부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대부분 이 내용. 이런 류의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모의고사 보면요.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학습하면서 이런 패턴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여기서도 비슷할 겁니다. 일단 외래종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게 핵심 키워드에서 제가 생각한 하나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워요. 자, 제가 주제문을 말해줄 테니까 왜 걔가 주제인지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뽑은 주제문 두 개는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Recreational fishing can also spread invasive species. 됐어요? 아니 뒤 페이지 말고 첫 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이 두 개가 저는 주제로 뽑았습니다. 이 두 개. 자,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주제로 많이 뽑았는데 아니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왜 주제일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뽑아준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공통된 키워드. 그 공통된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가 침입종에 대한 거예요. 됐어? 아까 전에 어패류라고 나왔잖아요. 이 어패류는 뭡니까? 외래종의 예시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시니까요. 얘가 더 큰 범주잖아요. 외래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일단 외래종이란 키워드가 공통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두 개의 공통 키워드가 있어. 맞아요. 전파입니다. 전파. 됐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spread라고 전파라는 표현으로 나왔거든?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왔어요? 전파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표현을 썼지? 뭐라고요? introduced예요. introduced. 도입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둘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외래종이 전파 또는 도입된 겁니다. 내가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거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왜 주제문일까? 일단은 공통의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공통의 키워드. 여기에서 인간에 의해서 지금 얘네가 외래종이 전파 또는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을 제일 먼저 한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양식입니다. 양식. 됐어? 두 번째가 뭐예요? 낚시예요. 됐어? 이거야. 양식과 낚시라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둘 다 인간의 활동 아니야? 그치? 이거에 의해서 외래종이 전파 또는 도입이 되었다. 이게 뭐야? 이 글의 주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은요 전형적인 이제 그 프로블럼류의 이제 문제인데, 자 제가 이제 또 오늘 독해 팁 많이 알려드리니까 좀 많이들 가져가세요. 현상, 문제점, 해결책이라는 이런 글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 글의 패턴은요 현상이 없이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해결책이 없이 현상, 문제점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글의 주제가 어디냐? 만약에 현상, 문제, 해결책이 전부 다 나온다면은 이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면은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패턴이거든. 이 글은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과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이 두 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됐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두 가지가 나와서 그 두 가지가 주제가 되는 거고, 이 글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와 있어. 해결책이라면은 아니 지금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양식을 하고 있고 낚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외래종이 전파되고 있다. 문제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해결책이지. 근데 그게 안 나와 있다고 본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글은 뭐야? 아 그냥 이게 문제구나 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키워드도 다 뽑았고 그럼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그래서 어패류가 의도적으로 도입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양식을 위해서 나왔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얘네가 그 이제 뭐 식량과 뭐 일자리를 뭐 제공을 했지만 그들은 탈출해서 위협이 될 수 있다랍니다. 생태계에 쉽게 말하면요. 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 한번 말했고 그에 대한 좀 부연 설명, 좀 대표적인 예시로서 어떤 뭐 연어 얘기 이런 거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나왔는데 자 오늘 독해 팁 이게 6번째인가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소에 대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마 얘기 한번 했었죠. 이 어소는 무엇이다? 나열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열의 마지막. 나열의 마지막. 됐어요? 나열의 마지막이란 게 무엇이다? 내가 1번, 2번, 3번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이 어소를 여기다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어소하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 내용은 이 어소 내용이랑은 관련성이 없는 문장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는 우리가 어소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의 장단점을 얘기한다고 쳐볼게.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냐 1번, 2번, 3번 단점이 무엇이냐 1번, 2번, 3번 이랬어. 그러면은 어소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어소 문장 끝나면 뭐야? 새로운 문장 단점이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 이렇다고요. 이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떠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recreational fishing can also spread. 어소 나와 있죠. 그치?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recreational fishing. 낚시하는 거잖아. 낚시 얘기 나왔지? 그래서 이 낚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문장 맨 마지막. fishing 부츠. fishing 대놓고 나왔어. 됐어? 낚시용 장화. 어쩌고저쩌고. 됐어? 이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주제를 재진술하고 말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런 거.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다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럼 이 글은요, 결국에 인간이 침입종 확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는 글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주제가 두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서술형 마지막 유형으로 출제를 할 거라면은 두 번째 문장으로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문장이 기니까요. 그렇죠? 중간에 분사구문, 프로바이딩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완료형 수동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출제하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때 자. 얼른 자. 아, 저런 사람. 얼른 자. 목포 덮고 자.
지금 몇 시겠어? 한 일일 목일 월 수 6일째 정도지 않나? 이승만 알아? 우리가 이승만? 이름 들어봤지. 그 탈모 온다고 안 탈모를 수도 있다고 안 당신 아니 실제 오는 사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걱정도 많아. 이게 너무 걱정하고 있어. 뼈 버리는 내가 비트 잡고 형 비트 잡을 때마다 나 피했어. 그러다 형 계속 피하니까 빡쳐가지고 그 상태로 손을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맞고 늘어나. 근데 이 인대만 지금 5번 들어가고 지금 7도 안 했어. 여기 5번이가 지금 들어가고 여기 2번이가 자 열심히 하면 정지고 자, 다음 거 보자. 고3 학생들의 이제 그 수시가 SS 결과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하나둘씩 이제 합격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누가 어디 붙었다 그래서 뭐 연락하고 저저저 그 보면은 정말 제가 10년을 넘게 강의를 해왔지만 정말 이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이제 지금 또 저희 학원에서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512를 또 이제 많이 가르쳐 왔고 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 이 시기 때 정말 더럽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고1 2학기에 이어서 고2까지 쫙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발등에 이제 불 떨어져서 이제 그때 막 부랴부랴 하고 이런 패턴들을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 그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좀 얘기를 좀 잠깐만 할게요. 진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하는 건 대학이잖아요. 그죠? 대학을 왜 가야 돼요? 회사 가려고. 아, 회사 가려고? 그렇죠. 또? 뭘? 돈 벌려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이유. 인성아, 대학을 왜 가야 돼?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학을 왜 가고 싶어요? 어? 어. 아, 학벌이 좋으면 이익이 되는 게 많아서. 아, 현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친한 친구가 8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저까지 포함해서 알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좀 저명한 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중에서 이제 딱 말만 하면은 어른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좀 유명한 대학교들 있죠. 그런 대학을 나온 친구는요, 저 포함해서 9명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2명밖에 없어요. 2명인데 하나는 저고요. 이 한 친구는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땠는가 하나씩 내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자면은 다 순탄한 삶은 아니에요. 한 친구는 이제 그 두원공과대학 그 이제 전문대 3년제거든요.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남기고 자퇴했어요.
한 학기를 남기고 자퇴하고 이제 저기 뭐야 막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했어요. 뭐 술집에서 뭐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무슨 뭐 PC방에서 점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건설 쪽 관련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이렇고요. 한 친구는 이제 그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갔었어요. 남자애들입니다, 전부 다. 유아교육과를 가서 거기를 이제 2년 뒤에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가 꿈이었거든요. 되게 착한 친구야. 되게 정도를 따르고 되게 도덕적이고 그런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뭘로 일하고 있는가? 네, 장교입니다. 장교요? 네, 군대 장교죠. 어디 장교? 이 친구는 장교고요. 지금 곧 있으면 소령 시험 봅니다. 지금 현재 대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원래 광운대학교를 이제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과대학 이쪽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못 가고 이제 전문대를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졸업하고 방송 쪽에 이제 그 중계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 중계팀 이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송 중계를 2개를 많이 하는데요. 딱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롤 중계팀.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방송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친구.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문대를 나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그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서 일하는가? 그 코오롱 스포츠 있죠? 의류. 거기에서 이제 그 판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라는 거는요, 우리 대학이라는 게 2년제와 4년제가 있죠. 보통 2년제 대학을 전문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내가 이름을 안 쓰면서 하니까 좀 헷갈리네. 잠깐만. 한 친구. 이 한 친구는 이제 그 청주대학교를 나왔어요. 청주대학교 이제 중문학과를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호텔에 지금 이제 그 지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또 한 친구. 이 친구는 아예 이제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고 20살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에어컨 이제 설치 이런 거 이제 보통 저기 그 어디야 회사 공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에어컨 설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이 친구는요 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일을 안 합니다.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일하는 거를 딱 한 번 봤어요. 2개월. 딱 2개월 일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일한 것도 왜 일한 거냐? 돈 벌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자기가 커피 이거 하는 걸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재미로 2달 알바한 거예요. 왜냐? 이 친구는요 다 이하수저입니다.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 이하수저입니다. 집에 차가 5대예요. 벤츠만. 아무튼 그렇고요. 이 친구가 어찌 보면은 되게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동아방송대 전문대를 갔었어요. 다 도찐 개찐이야. 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했어. 다 공부 안 했고 이 친구도 막 4, 5시간 받고 이랬었어. 원래 이제 전문대를 가서 원래 이 친구가 그 사진 촬영 기사 이쪽을 원래 생각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21살인가 그때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일종의 고등학교 같은 그 생활을 좀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학 이제 입시 시험을 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요. 이 친구가 와세다대를 갔어요. 와세다대가 어딘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일본 대학의 2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대학이 2위. 전 세계로 따지면요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와세다가. 참고로 말하면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늦가기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해갖고 이제 졸업을 한 게 졸업했을 때가 29인가 30이었어요. 대학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어디를 취직했는가?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사, 대기업 통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에 이제 취직을 했고 이제 최근에 저한테 3일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2, 3일 전쯤에.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한국지사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국지사 소프트뱅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력이 특이한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수능 시험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탐구는 저는 이제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투랑 화투를 봤었어요 그때. 탐구 과목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수능에서 잠깐만요. 점수가 일단 영수는 다 맞았고요. 물투는 다 맞았고 여기에서 좀 점수가 깎였어요. 국어 95인가 그랬고 화투를 좀 줘서 이게 30몇 점인가 나왔어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총합 384점 나왔습니다. 400점 만점에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좀 혜택을 본 게 뭐였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물투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물리에 좀 관심이 많았고 제가 물리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좀 재수 없는데요. 저는 물리 별로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났었어요. 이거 좀 재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 제가 봤던 시험이 이제 07 수능인데요. 이 07 수능 때 물투가 역대 수능 최고 난이도입니다. 역대 수능. 불수능. 그러니까 물투는. 이때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가? 37점이었어요. 이 기록은 아직도 안 깨졌습니다. 최근 수능까지도 안 깨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물투 만점자가 전국에 9명이었어요. 전국에 9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양대나 이런 데는요. 그 이과 우수생 그런 전형이 있거든요. 정시에서. 그래서 물투 만점자 하면은요. 그냥 장학금 받고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다 필요 없어. 그냥 수학 만점에 물투 만점이잖아요. 그러면요. 좀 제 입장에서 재수없는 말이지만 공대는요. 골라갈 수 있어요. 공대는 골라갈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서울대 제외하고 서울대는 화투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서울대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장학금 받고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순탄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대학을 졸업해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뭐 학원 강사로 오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수능을 봐서 그때 이제 제가 고대랑 연대랑 이제 한양대를 썼거든요. 정시 때 3개를 썼고 전부 다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공대였으니까 이제 다 전자공학과를 썼어요. 전자공학과를 썼는데 당연히 3개 다 합격했고요. 여기서 한양대랑 그 다음에 고대 여기에서는 배라고 생각해요. 여기 두 군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대 같은 경우는 그때 차석 합격해갖고 4년 장학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대학을 다 안 갔습니다. 3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 그냥 제가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지니까 짧게 줄이자면요. 집안 사정이라고 할게요. 집안 사정. 제 집안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20살이 됐어요. 그럼 20살에 이제 대학도 안 가고 이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뭘 했냐면 취업을 했어요. 이때 취업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모 회사에 그 연구소에서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연구원이 아니라 그 연구 보조원 연구 보조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연구 보조원 취업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니다가 이제 21살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제가 그 여기 이제 같이 일하던 이제 그 형님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나는 형님이 저랑 8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살인데 이제 형님들이 다 28이었어요 나이가. 근데 이제 형님들께서 좀 이제 안타까워한 거야 나를. 왜냐면 이제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어차피 너 지금 돈 벌고 있고 근데 네가 지금 수능 공부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수시를 써봐라. 수시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어 그거를.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서울산업대 지금 명칭이 이제 과기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과기대에서 그 직장인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시 전형 중에서 직장인 전형이 있었어. 그래서 600점 플러스 400점 해갖고 이제 1000점 만점인데요. 600점이 이제 내신 점수고요. 400점이 경력 점수예요.
근데 나는 경력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았죠. 최저점이 34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0점 깎이고 시작한 거야 저는. 근데 내신에서 598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제가 이제 과기대 공과대학을 이제 야간으로 다녔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학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녔죠 1년 동안. 22살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편입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야 니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그 과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연대, 고대, 한양대를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을 다니는데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스카이를 갈 수 있었는데 저기 아래, 그러니까 물론 과기대도 세지만 어쨌든 간 중하위권 대학을 다니는 게 사실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학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이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 왜냐면 편입 공부는 영어 시험만 보거든요. 온리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영어 시험 난이도가요, 제가 감히 장담컨대 5급 공무원 난이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급 공무원이 뭐야? 행정고시죠. 고시 수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어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그 정도예요. 7급 공무원이랑은 잽이 안 돼요. 편입 영어는요. 제가 참고로 이건 좀 여담인데 이제 1년 동안 편입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1년 동안 빡세게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7급 공무원 시험을 실제로 봤었어요. 근데 내가 뭐 공무원하라고 본 게 아니라 어차피 딴 과목은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영어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봤는데 한 개 틀렸었어요 그때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근데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사람들이 탈락하는 이유의 90%가 뭐냐? 영어거든요. 다 영어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진 거지 딴 과목 성적이 안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영어가 어려워요 7급 공무원. 껌이었어요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봤고 23살 때 이때가 이제 거의 뭐 절정이었는데 이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원 강사 생활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제가 과외를 했습니다. 이때 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24세 졸업을 했고요. 이때 졸업하면 근데 이때는 되게 제가 이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 하고 살았냐면은 이때 이제 강사 생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때는 사실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교생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25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강사로서 전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평범한 삶은 아니었어요. 이 루틴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왜 진도 나가기도 바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를 이제 왜 가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뭐 취직하기 위해서다,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요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입시를 이제 가르치는 강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요 취직을 위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 갔냐? 아까 여기 그 건설 쪽에서 일하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PC방 점장 있었다고 했잖아. 얘 그때 한 달에 1,500만 원 벌었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에어컨 이거 하는 친구 얘 나보다 돈 많이 벌어요. 지금 나보다 돈 많이 벌어.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보다 많이 벌어요. 애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결혼해갖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요 대학을 나와야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대학을 나와야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와 대학은요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그다지 관련성이 없어요. 다른 요소가 관련성이 없어요. 차라리. 그리고 뭔가 대학을 나와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좀 케바케인데요. 직업을 뭘로 할 거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왜냐면은 대학을 꼭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죠. 강사, 교사. 왜냐면 대학을 안 나오면요. 아예 강사 등록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실제로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학원 이름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 이름이 나와요. 왜냐면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불법.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대학을 나와야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거는 대학을 나오는 게 맞죠. 그거는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직업, 제가 생각하기에 90% 이상은요 대학이랑은 무관합니다. 직업은요. 직업 자체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실컷 얘기했는데 아니 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보고 대학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대학을 왜 나와야 되는지 제가 그 당위성을 말해줄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바로 뭐냐? 저기 뭐냐? 왜 갑자기 용어가 기억 안 나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식. 저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의식. 사람들의 의식.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겉으로 드러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라도 반드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여러분이 저랑 처음 수업했을 때 분명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선생님과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어쨌든간 내가 남에 대한 평가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을 보고 평가를 내립니다. 당연히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요. 근데 그 평가 요소에서 성인에 대한 평가 요소에서 정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바로 학벌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 인식이야 인식. 그래, 인식이란 말이 더 정확하네요. 인식. 이거야.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도 그 연예인이 배우야. 그럼 배우면은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연기만 보나? 아니죠. 그 사람의 인지도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심지어 그 사람의 학벌도 봅니다. 김태희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더 부각되는 거잖아요. 타블로가 스탠퍼드 출신이라서 더 부각되는 거고요. 싸이가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서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연예인을 바라볼 때 알게 모르게 자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을 볼 때도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과연 남이 여러분을 볼 때 그 대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다예요. 대학을 잘 나와야 뭔가 뭐 돈을 많이 번다? 대학을 잘 나와야 행복하다? 대학을 잘 나와야 취직이 잘 된다? 그거는 극히 일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저 인식이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쌤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나 저기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했을 때랑 쌤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쌤 서울대 영문과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랑 여러분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똑같거든. 나는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나는 똑같아.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는 달라졌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그런가? 그렇죠? 이거예요.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편견이라는 게. 그 삽자루 선생님이라고 좀 유명한 인터넷 강의 강사분이 계시죠. 그 삽자루라는 분이 이제 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댓글 막 이런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이제 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경찰서에서는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이력이 다 나와요. 대학교까지 전부 다 나오거든. 근데 딱 쳤어.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딱 조회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딱 출신이 딱 뜬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어떠냐?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왜 이제 그 사람이 생긴 거는 막 되게 약간 좀 껄렁껄렁하게 생겼거든요. 그 삽자루 선생님이. 근데 서울대학교 출신 딱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니 대학도 좋은데 나오신 분이 왜 이런 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단순히 어떤 취직, 단순히 어떤 돈 많이 버는 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학벌이 좋으면요 사람이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정말로 대우하는 게 달라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20살 때 소개팅을 나왔을 때랑 내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소개팅을 나왔을 때는요 나를 바라보는 그 소개팅녀들에 대한 그 눈빛은요 천지 차이였어요. 내 외모는 그대로였거든요. 내 키가 더 크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였어. 근데 왜 달라졌을까? 내가 바뀐 건 뭐밖에 없어? 학벌밖에 없었거든요. 20살 때는 고졸이었죠. 저는 대학을 안 갔었으니까. 그렇죠? 24살 때는요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죠. 달라져요. 그 왜 이제 웃긴 소리로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그 어떤 그 고등학교의 급훈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마누라가 바뀐다. 무슨 뭐 네 남편이 바뀐다. 뭐 이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온 거의 원천이 뭐냐?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이거든요. 인식.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 본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디 대학교 몇 학번이라고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대학은 가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이 인식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거든요, 저게 제가 원래 처음에는 회사 다닐 때 대학을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냥 돈 벌면 되니까 여기서. 근데 왜 대학을 가야 된다냐고 생각했냐면요, 저 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회사 분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얘는 고졸이니까 이건 당연히 몰라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그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무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가? 여러분이 성인 돼서 겪어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 정말이에요. 우린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뒷받쳐주죠?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취업? 일부분이에요. 그 인식이 일부분입니다. 뭐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따라와요. 저 인식 하나로요. 정말입니다. 제발 믿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큐에 가는 거죠.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은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을 위해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숙제는요 29, 30, 31, 32, 32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북. 자,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 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했습니다.